이집트 역사상 가장 기이한 왕, 파루크 1세. 그는 왕이었지만 왕답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을 했고 미식에 미쳐 있었으며 여색이 줬는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과식으로 죽습니다. 왕이 배가 불러서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블랙 코미디 한 편 같았고 현대사의 길이 남을 막장 왕의 전형으로 남았습니다. 1920년 파루크는 국왕 푸아드 1세와 왕비 나즐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 헌법상 왕비에게서 태어난 장남만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파루크는 태어나자마자 운명이 결정된 아이였습니다. 왕이 될 운명. 나라 전체가 그의 탄생을 축복했고 왕실은 그를 차세대의 명군으로 키우고자 철저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 준비된 탓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에는 자율이라는 것이 없었고 욕망은 억눌린 채 자라났습니다. 14살이 되자 아버지는 파루크를 영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강인한 군주를 성장하길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으로 부모의 눈 밖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맛본 수녀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 술, 파티, 쇼핑. 유학생활 내내 그는 공부는 뒷전이고 사치와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여자친구만 10명 이상. 아직 미성년자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미 무언가 잘못된 길로 저와든 겁니다. 1936년 국왕 푸아드 1세가 사망하면서 16살의 어린 파루크는 이집트의 국왕이 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쥐게 된 나이, 고작 고등학생. 그가 물려받은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1억 달러가 넘는 자산, 200대가 넘는 최고급 차량, 그리고 7만 에이크에 달하는 왕실의 땅. 전 국민이 그의 즉위를 환영했고 신문들은 젊은 국왕의 시대가 열렸다며 기대에 찬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파루크는 정치를 싫어했습니다. 회의는 지루했고 연설은 번거롭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건 단 2가지, 음식과 여자. 이집트 전국을 순시한다며 돌아다녔지만 그 진짜 목적은 미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정적으로 맞는 애인만 100명 이상, 심지어 그중에는 매춘부도 10명 이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10대 소녀들을 특별히 선호했다는 점입니다. 왕궁은 점점 향락의 궁전으로 바뀌어 갔고 왕비는 결국 이런 남자만 못 살겠다 하며 왕후의 지위를 포기하고 스스로 왕궁을 떠납니다. 왕비조차 도망친 왕, 상상이나 되시나요? 파루크의 식담도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메추리 40마리를 한 번에 먹고 볶음밥 7그릇을 연이어 비워냅니다. 술은 기본, 맥주 수십 병에 따라오고 후식으로는 치즈와 과일, 잼, 아이스크림 같이. 이 정도면 뷔페가 아니라 전투입니다. 식사 시간이 평균 4시간, 길게는 무려 8시간 동안 먹기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식사가 아니라 퍼포먼스죠. 그의 체중은 급격히 불어났고 결국 그는 궁전 안을 스스로 걷지도 못해 특수 리프트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술과 기름진 음식에 찌달린 생활. 의사들이 만류해도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먹고 싶은 걸 왜 못 먹나? 그가 가진 건 절대 권력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취미에 빠지게 됩니다. 그 취미는 도둑질. 그는 감옥에 있는 절도범에 직접 찾아가서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술만 가르쳐주면 석방시켜주겠다. 그 제안을 들은 도둑은 그야말로 기적을 만난 셈이었고 파루크는 진심으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석방도 시켜줍니다. 왕이 돼서 도둑질을 배운다? 이건 무슨 중세의 우화도 아니고 실제의 역사입니다. 기술을 익힌 파루크는 각종 연회장에서 물건을 슬쩍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국왕 앞에서 경직돼 있기 때문에 설마 왕이 물건을 훔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그는 너무 큰 손을 댑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카이로에서 열린 회담에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 중국의 장개세가 참석했습니다. 세계 3대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순간, 그 자리를 주최한 파루크는 그 연회에서 처칠의 회중식계를 슬쩍합니다. 영국은 이집트의 실질적인 종주국이었고 처칠은 그런 영국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말 그대로 외교적 재앙이었죠. 왕실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을 무마해야 했고 결국 사람들은 그에게 도둑왕이라는 별명을 붙여버립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답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법도 모르고 통수를 하는 법도 모르고 결국 1952년 국민의 분노는 폭발합니다. 가말 압델 나세르를 중심으로 한 청년 장교단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바로 그는 결국 왕위를 잃고 이탈리아로 망명합니다. 망명 이후에 파루크는 화려한 망명 생활을 즐겼습니다만 그 안에는 고독과 불안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요리를 주문했고 이탈리아에서도 미녀들을 곁에 두고 향락에 빠졌지만 이제는 왕도 아니었고 누구도 그에게 절을 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명함이 사라진 자리엔 망명자, 쫓겨난 왕, 웃음거리라는 꼬리표만 남았죠. 시간이 지나면 그는 점점 더 세상과 멀어졌고 과거의 부귀 영화에 집착하며 음식을 통해 허전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가 먹는 양은 점점 더 늘어났고 식탁은 점점 더 커졌지만 함께 앉아 식사한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쌓인 음식이 그의 공허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라도 했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는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이탈리아 로마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쓰러집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한 채 배가 터지도록 먹고는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그가 죽은 날 이집트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죽었지만 슬픔은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고 그의 이름은 그저 과거의 어리석은 웃음거리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집트는 이제 공화국이 되었고 나세르는 새로운 국민의 형용이 되었며 파루크는 단 한 줄로 정리되는 인물입니다. 욕망에 무너진 마지막 왕.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국민도 나라조차도. 사람들은 이제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정치를 포기한 왕, 여자와 술에 미친 왕, 도둑질에 손댄 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방식으로 생을 맞이한 왕. 파루크 1세.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절대 권력과 인말의 나약함에 대해 우리에게 여전히 강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는 실패한 왕이었지만 완벽한 경고였습니다.